제주시 지역은 공용주차장이 부족해 주차난이 유독 심한데요. 게다가 방치된 차들도 많아서 이용률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두고 제주시가 공용주차장의 방치 차량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2달 이상 공용주차장에 차를 방치하면 강제 견인되고 폐차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 녹이 쓴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번호판은 떼어져 있고 바퀴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공영주차장 한 칸을 차지하며 5년 넘게 방치된 차량입니다. 주택들도 많고 차도 많이 세우는 곳인데 계속 이게 하나 알박기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했어요. 제주시 공무원들이 낡은 의자와 오래된 그릇, 떨어질 수 있는 쓰레기를 빼낸 뒤 견인 작업에 나섭니다. 오랜 시간 방치돼 주차 공간을 잡아먹는 차량을 강제로 치우는 겁니다. 애들의 안전 때문에 신경 많이 썼었는데 일단 채워가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안전 불감증도 없어지고 하니까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2달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방치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됩니다. 재작년 제주시 전수조사 결과 320여 개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강제 견인 대상 차량은 37대. 제주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부터는 강제 견인과 폐차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2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자진 처리를 요청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임시 보관소로 강제 견인하고 추가 자진 처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공매로 넘기거나 폐차시키겠다는 겁니다. 강제 견인하는 데에는 직권 말소, 통고 처분 절차까지는 약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120대 약 바퀴 차량을 강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조사된 230여 대의 방치 차량도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첫 참석이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포럼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주 MBC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네, 의장님 제주까지 오셔가지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제주 포럼 국회 차원에서는 첫 참석인데다가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까지 마련되는 등 의미가 특별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 포럼이 2001년에 시작해서 동북아 평화체제 전략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다자 간의 대화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과 아세안의 의회 지도자들 또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번 제주 포럼의 주제인 공급망 변경이라든가 기후변화 협약을 실제로 목표 달성을 하려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유도해내려면 각국 의회가 세금이나 금융이나 또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공동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협의하는 포럼이 제주 포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주특별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4개의 기초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루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결정하던 4,600여 건의 사무들이 제주도에 이관이 되어서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는 크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5월 달에 행안위원회에서 제주도민들이 앞으로 선택해서 그 기초단체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표성, 비례성, 그다음에 다양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최근에 어떤 당리당략적인 이유로 제주 사태를 폄하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주도민들이 당초의 그 큰 뜻대로 예를 들면 하기리 주민들은 지역의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호국 영령이라든가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탑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정신에 따라서 화해상생 미래로 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과거사 극복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국가폭력으로 입은 그 희생자들을 치유 회복시키기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금년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것도 또 좋은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서 탄소 없는 섬,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스마트 시티를 지향해서 가령 행정용 드론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교통체계를 IoT를 활용해서 통합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의 편의성이나 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성 또 신속한 서비스 이런 것이 가능토록 하면 제주도가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논이 부족한 제주는 예로부터 밭에서 자라는 보리의 주산지인데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기능 성분이 풍부한 색깔 보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주가 재배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배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랗게 익은 보리밭, 나달이 청색을 띠어 청보리로도 불리는 강호청입니다. 강호청은 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곡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따뜻한 날씨와 선선한 해풍으로 강호청 재배 최적지로 꼽힙니다. 겨울철 날씨가 내륙보다 따뜻해 생육이 양호하고 장마가 오기 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색깔보리의 안토시아닌 탈색이 덜합니다. 제주에서 재배 중인 색깔보리는 강호청 외에도 보랏빛을 띠는 보리, 보석찰과 검은 보리, 흑보찰. 3년 전부터 제주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57톤이 수확됐습니다. 청색, 자색, 흑색 세 가지 색깔보리는 지난 2020년 5헥타르에서 지난해 65헥타르까지 늘었는데 올해는 100헥타르까지 재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색깔보리로 만든 가공식품도 인기입니다. 막걸리와 까망보리차는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고 보리국수와 밥은 식감은 물론 건강에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옛날 보리밥보다는 굉장히 그 알이 하나하나가 탱탱해요. 그래서 건강에는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관용으로도 가치가 있어 푸른 제주 바다와도 잘 어울리는 색깔보리. 올해 제주에 도정과 가공 시설까지 구축되면 제주 색깔보리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2만 5천 명이 넘는 도민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어제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만 5,729명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달 말쯤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찬성 측 주요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현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 등이, 반대 측은 난개발과 군사공항화 우려 등이었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과 도의원들은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발대식을 열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또
정부 시찰단의 오염수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설명은 하나도 없는 일기장이나 여행 일지에 쓸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와 술을 대신 사준 어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20대 남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대리 구매 글을 올린 뒤 담배 한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서귀포 시내 편의점 등에서 대리 구매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미등록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밤 9시 2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미등록 외국인인 2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제주시에서 서귀포 표선까지 27km를 쫓아가 해당 남성을 붙잡았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무면허의 체류 기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말과 현충일이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현충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20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이번 현충일 연휴 국내선 항공편은 사실상 만석인데 국내선 항공편 감소로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주와 일본, 대만을 잇는 5,000km의 무동력 항해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단법인 개척자들은 오늘 오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출항식을 열고 전쟁과 군사주의의 상처를 입은 세 개의 나라를 잇는 평화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